안녕하세요. 센 하트랜드의 진행을 맡은 양혜선입니다. 요즘 최근에 점점 여성들의 스커트는 짧아지고요. 또 이 립스틱이 때 아닌 호황기를 맞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들이 다 불경기의 징조라고 합니다. 왜 여성들은 불경기가 되면 이토록 섹시해지려고 하는 걸까요? 이유는 다른 데에 있다고 하는데요. 이 쌩얼에 립스틱 하나만 바름으로써 얼굴이 화사해지고요. 그래서 여성들이 돈이 적게 들고 이 작은 물품 하나만으로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 싶어하는 심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립스틱 효과라는 용어까지 탄생하게 됐는데요. 혜선이도 이 립스틱을 진하게 바르고 유혹하고 싶은 두 남자가 있습니다. 닮은 듯 안 닮은 이 매력적인 두 남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요즘 톱스타를 앞세운 토크쇼가 대세라고 하는데요. 누가 나왔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예인으로는 장동건, 김태희, 정우성, 만화가 허영만, 소설가 이회수, 황석영, 바이올리니스트 사라자, 스포츠스타 추성훈 등등이 마구마구 나와주는 프로그램이 있으니 바로 M본부의 무릎팍도사와 K본부의 박중훈쇼 대한민국 일요일 밤이 되겠습니다. 두 프로그램은 같거나 혹은 다른 형식을 취하며 시청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는데요. 매회 새로운 스타가 출연해 고민을 털어놓는 방식은 공통점인 반면 무릎팍도사가 고민 해결형이라면 박중훈쇼는 고민 확인형이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릎팍도사는 매회 방송분마다 많은 화제를 끌면서 출연자들의 진솔한 자기 고백이나 돌발 언행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반면 박중훈쇼는 화려한 게스트 파워에도 불구하고 그리 좋은 평가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MC의 진행 능력과 낡은 구성이 끊임없이 도마에 오르며 혹평을 받고 있다죠. 박중훈쇼와 무릎팍도사의 같은 듯 다른 길을 지금부터 파헤쳐보자고요. 11.2%는 M본부 무릎팍도사의 1회 시청률, 9.5%는 K본부 박중훈쇼 대한민국 일요일 밤의 1회 시청률인데요. 1회 시청률은 비슷한데요. 2%의 간극을 두고 첫 단추를 깬 두 프로그램은 브라운관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톱스타와 유명인을 연이어 게스트로 불러들여 화제 만발입니다. 그럼 뭐합니까? 무릎팍도사가 2년 넘게 15%를 뛰어넘는 시청률을 기록하며 M본부 간판 예능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한 반면 박중훈쇼는 한 자릿수 시청률에 머물며 찬반의 중심에 놓이는 신세가 됐습니다. 박중훈쇼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 보통 그 방송사에 있는 예능국에서 제작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시사 교양국으로 진행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오락성이 좀 떨어지는 건 어떻게 보면 태생적인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박중훈쇼는 화려한 게스트들이 받쳐주는데도 불구하고 2회 10.3%, 3회 6.6%, 4회 7.7%로 줄줄이 하락하며 한 자릿대 시청률을 기록하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난 2월 22일 김혜수의 출연에도 불구하고 5.8%라는 자체 최저 기록의 쓴맛을 보기까지 했다는데요. 장동건, 김태희, 김혜수도 구제 못한 박중훈쇼. 갈 길이 험난하게 그지없소이다. 필요 이상으로 좀 친절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대중이 알고 싶어하는 것들을 대신해서 끌어내야 되는데 오히려 그냥 앉아 있어서 여러분 잘 보시죠? 이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안부 정도 전하고 또 그 사람이 원하는 답변만 할 수 있는 것만 끌어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기대 심리와는 좀 반하는 게 아닌가. 씨름 선수 출신인 강호동은 그동안 단순하고 저돌적인 이미지로 승부해왔는데요. 큰 덩치와 사투리를 앞세운 몸개구도 이 강호동의 전매 특허입니다. 강호동은 자신의 이미지를 적극 활용해 무릎팍도사에서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을 적재적소에 찔러 넣어 입당꾼이란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충무로 대표 입당꾼인 박중훈은 멍석이 깔리자 도리어 말수가 줄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7년 만에 예능 나들이에 나선 박중훈은 배우 장동건에게 어떤 여성을 좋아하는지, 애인은 몇 명 사귀어봤는지 이런 식상한 질문을 연이어 던지면서 시청자들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우문현답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영화를 안 찍고 일을 안 하실 때요. 쉬실 때는 주로 어떤 일을 굉장히 궁금해요. 사실 굉장히 일상적인 질문이지만 게스트를 공경에 빠뜨리지 않고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대답하기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서 진행자인 박중훈 씨가 돌려주기도 하고 해명해주기도 하는 친절하면서도 좀 착한 프로그램이 새롭게 등장을 하면서 기존의 어떤 형식과 그리고 새로 등장한 박중훈 쇼 간의 비교해서 볼 수 있는 명실상부 국민 토크쇼로 자리 잡은 무릎팍도사. MC 강호동은 저런 걸 물어봐도 되나 싶을 정도로 과감한 질문들을 던져 게스트를 곤란하게 만들지만 지켜보는 시청자는 즐겁기만 할 뿐이죠.
인터넷 검색이나 언론 매체 인터뷰에서는 밝혀지지 않은 스타의 속내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어디 흔한가요?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이미연 씨가 출연을 했고, 그리고 향후에 이제 이혼을 해서 다른 가정을 차리신 이제 김승우 씨도 이제 출연을 하면서 서로 간에 주고받았던 이야기들이 그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비교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가지고 있었던 환상이나 그리고 루머에 대해서 본인들이 직접 이야기를 하면서 관심이 더 증폭이 된 거죠. 제 마음속이나 그 친구 마음속이나 그래도 서로가 잘 됐으면 하는 부부의 연을 가지고 있는가 동시에 김성우가 사랑에 빠졌다더라. 그래서 미용실에서 그 얘기요. 손님이 주인이 되는 건 토크쇼의 숙명. 어떤 게스트가 무슨 이야기 보따리를 푸느냐에 따라 시청률도 춤을 추는데요. 무릎팍도사는 배우 최민수로 시작해 고현정, 박진영, 내노라는 연예인들 죄 불러앉혔죠. 그럼 뭐합니까? 박중훈 쇼를 보세요. 무릎팍도사조차도 끝내 섭외에 실패했던 장동건, 김태희, 정우성을 단체로 출연시키며 만만치 않은 섭외력을 과시했잖아요. 이를 두고 방송가에선 박중훈 쇼로 가장 피해를 보는 프로그램은 무릎팍도사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죠. 박중훈 씨한테 안 가시고 일로 오셨어요? 장동건은 무릎팍도사 강호동이 방송 중 노골적으로 출연해달라고 했을 만큼 공을 들였던 인물. 하지만 그는 강호동 대신 박중훈 쇼 미래를 빛내버렸지 뭡니까? 저희 프로그램 시작하고 나서부터 그 특정 스타 몇 명을 계속 거론하면서 나와주십시오라고 공개적으로 읍소를 했는데, 다른 프로그램은 그냥 박중훈 씨라는 이름 하나로 수월하게 이제 캐스팅이 되는 과정을 보면서 그동안 쌓았던 공든탑이라고 하면 그것이 이제 한순간에 무너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네들이 이제 계속 연락을 했던 것들을 너무나 쉽게 가져가 버리니까 약간 굉장히 박탈감, 그리고 대놓고 프로그램 중간에서도 아니 왜 여기 나오셨냐고, 박중훈 쇼 나가야 되시는 분인 것 같다라고 약간 경계성 멘트도 나올 정도로 약간 의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장동건 씨 무릎팍도사에 한번 나와주셔야 되겠는데요. 샬라카 둘라 메치카 불라 비비디 바비디부 생각만 하는 생각대로 비비디 바비디부. 예의 없는 토크가 대세를 이루는 최근의 방송가에서 무릎팍도사와 박중훈 쇼의 스타일은 과연 공존할 수 있을까요? 살벌한 시청률 전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재미와 감동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좀 많이 좀 봐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익명의 기부천사, 상상을 초월하는 기부금액,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공연하는 그 이름. 다른 나라에서 활동하면서도 어려운 사람 돕는 것을 잊지 않는 자랑스런 한국 연예인들. 어려운 우리 경제에 훈훈한 소식을 안겨준 기부천사들. 지금부터 기부 문화에 앞장서고 있는 선행 연예인들의 기부 이야기를 조목조목 알아보도록 하죠. 스타의 기부는 이미 오래된 이야기. 특히 8년간 익명의 기부천사로 활동하다가 최근 그 주인공이 밝혀졌으니 바로 국민 여동생 문근영 씨. 그녀로 인해 연예인 기부 문화는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게 되었죠. 그리고 곧 기부의 황제라고 불리는 김장훈 씨의 등장으로 연예인 기부 문화는 이제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의 기부는 K본부의 다큐멘터리로 제작되기도 했었죠. 네, 김장훈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떤 분도 뭐라고 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칭찬 일색이었죠. 자신이 제대로 전세방에 살면서, 전세집에 살면서 남들을 30억, 40억대 이상 돕고 지내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제가 되게 어렵다 보니까 오히려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는데 그런 분위기하고 좀 맞물리면서 보다 더 화제가 됐었고요. 문근영 씨 같은 경우는 본의 아니게 보통 이제 안티 팬들이 이제 기부 활동 가지고도 이제 문제를 삼는 경우라서 주변에 안타까움을 많이 샀는데요. 일각에서는 이제 연예인이 이제 기부 활동조차도 사회를 눈치 보면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한류 열풍에 힘입어 기부 문화도 한류를 타고 흐르고 있네요. 해외에서 열심히 활동하며 선행을 잊지 않는 자랑스러운 연예인들이 있었으니
대장금이 중국 열도를 휩쓸고 있던 그때 우리의 장금이 이영애 씨는 그 열기를 몰아 기부 행진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이에 이영애 씨가 기부한 중국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그 고마움으로 이영애 소학교라는 간판을 달았다고 합니다. 저도 기부하면 학교에 제 이름 달아주실 건가요? 한류 스타들의 기부는 작년 중국 대지진 참사 때 큰 빛을 발했는데요. 특히 안재욱은 지진 참사 이재민들을 위해 우리 돈 약 5,200만 원을 기부했고요. 장나라는 1,500만 원, 세연은 약 750만 원을 기부하는 등 한국 스타들의 선행이 13억 중국인들을 감동시키는 것은 물론 중국 네티즌들의 선풀이 장난 아니었다고 하네요. 기부도 커플이 하면 더 아름답다. 떠오르는 기부와 봉사계의 쌍두마차 션 정혜영, 신혜라 차인표 부부. 스타일 짱 가족으로 이름난 션 정혜영 부부. 그들의 닭살 애정 행각은 조금 거북하지만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아름다운 마음은 인정할게요. 얼마 전 두 사람은 M본부의 도사님을 방문해 자신들은 저축한 것이 없다며 본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외한 모든 돈을 기부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션 정혜영 부부, 저도 결혼하면 꼭 그렇게 하겠어요. 두 딸아이의 입양으로 더욱 아름다워진 한국의 브란젤리나 커플. 신혜라 차인표 부부는 입양 문화에 앞장서는 것은 물론 해외 봉사활동도 다니며 열심히 기부 문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2009년 연예인들의 기부 문화는 또 다른 변화를 겪고 있는데요.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 돈이나 물질적인 기부가 아닌 작품, 봉사활동, 일일교사 등등 개인의 능력으로 기부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직접 가서 이제 어떤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 금전적인 도움을 주는 경우들이 이제 줄을 이뤄왔는데요. 이문세 씨가 최근에 이제 저작권을 이용한 이제 기부 활동을 펼친다 그래서 상당히 화제가 됐습니다. 이제 자신의 노래를 발표를 하고 이제 저작권 수입에 대해서는 모두 사회에 환원하고 아니면 불우이웃을 돕는 데 썼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향후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장기적으로 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권오중 씨를 비롯한 많은 연예인들이 이름을 알리지 않은 채 봉사활동에 나서는 것은 기본이고요. 소설가 이회수 씨도 작품을 기증하는 등 아동들을 위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고 하네요. 갈갈이 패밀리는 자신들의 개그 재능을 기부한다고 하는데요. 개그 재능은 어떻게 기부하는 건가요? 전국을 다니면서 개그 공연을 했다는 거네요. 경기 불황이 장기 불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 돕고 사는 것이 인지상정. 그런 의미에서 연예인들의 기부는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 혜선이도 돈은 없지만 제 능력을 어디다 기부해볼까 합니다. 어머, 기부가 전염되고 있네요. 이 좋은 기부 문화 온 나라에 전염시켜보자고요. 무소유의 삶을 살았던 김수환 추기경이 지난 2월 16일 향년 87세의 나이로 선종했다. 선종 후 김 추기경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명동성당엔 종교를 떠나 나라의 큰 지도자, 잃고 싶지 않은 어른을 추모하는 행렬이 줄을 이었다. 김수환 추기경의 선종에 연예계도 나이와 분야를 막론하고 애도와 반성의 물결을 일었는데 그들의 말을 들어보자. 평소 독실한 천주교 신자인 홍진경 씨는 김수환 추기경님이 돌아가셔서 가슴이 아프다. 김 추기경님께 세례를 받은 인연이 있어서 내겐 아버님처럼 큰 의미였다라고 애도했다. 가수 인순이 씨도 몇 년 전 카톨릭 대학에서 열린 음악회에서 김 추기경님이 내 무대를 직접 소개해준 이후 각별한 인연을 갖고 세배도 드리는 등 친하게 지냈다. 편안히 가시길 바라며 기도하겠다고 밝혔다. 역시 천주교 신자인 김태희 씨도 평생을 가난하고 소외받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셨는데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안국 기증으로 희생을 보여주셨기에 더욱 저희에게 용기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라는 뜻을 전했다.
2월 20일 기도와 성가 소리가 묘역을 뒤덮은 가운데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은 평소에 간직하던 나무 묵주 하나만을 들고 하늘나라로 떠났다. 살아서는 단칸방, 죽어서는 0.8평의 묘지가 전부였지만 용서와 사랑, 나눔이라는 그의 정신은 이 땅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 어린 시절 장사꾼이 되어 어머니께 인삼을 사드리고 싶었다던 김추기경은 결국 어머니의 권유로 성직자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어머니께서 나보고 신부되라고 말씀하신 일이 아니면 없으면 나는 안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싫어했으니까 신부되는 걸. 그냥 나는 보통 생활을 하고 싶었어요. 마음으로는. 한국 천주교의 큰별 김수환 추기경은 29살이던 1951년 사제 서품을 받고 1966년 주교가 되었는데 이후 불과 3년 만에 추기경에 서임됐다. 당시 47세의 최연소 추기경이자 한국인 최초의 추기경으로 서임된 초고속 승품이었다. 추기경의 그 옷이 빨갛거든요. 옷이 빨간 의미는 순교입니다. 순교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느님이 나를 이런 저지에서 추기경으로까지 만드신 것은 순교하라. 그 순교하는 정신으로서 살아라. 김추기경은 정치 권력의 공작과 탄압, 교회 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편에 섰다. 역사적 순간마다 성직자로서의 양심과 소신을 지키고자 노력했다. 70년대에는 정치적으로 탄압받는 인사들의 인권과 정의 회복을 위해 일했고 80년대에는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다. 뿐만 아니라 김추기경은 장애인과 사형수, 철거민과 빈민들을 만나며 그들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였다. 농민과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서도 헌신했다. 추기경은 찾아오는 사람들을 모두 안아주고 힘내라고 어깨를 두드려주고 같이 울면서 그들을 보듬어 안아주었다. 그걸 지금까지는 그들을 위한 우선적 사랑 이랬는데 지금은 그 표현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랑. 김추기경은 한국 현대사의 고비마다 정권에 맞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던 시대의 양심이자 한국 사회가 가야 할 길을 밝히던 큰 횃불이었으며 수많은 여론들과 종교인들로부터 존경받으며 영향을 끼쳐온 우리 시대의 큰 어른이었다. 사랑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70년이 걸렸다는 이 시대의 진정한 어른. 한평생 낮은 곳을 향하고 사랑과 용서, 화해를 가르쳐준 고 김수환 추기경. 삶과 사람에 대해 소박하게 살아온 그가 떠났습니다. 무거운 성직자의 십자가를 내려놓고 그를 추억하는 모든 이들의 축복과 아쉬움 속에 영원한 안식을 찾아 떠났습니다. 죽음이란 별이 되어 남은 이들의 앞길을 비춰주는 것이라던 그가 떠났습니다. 자신을 바보야라고 부르던 그가 87년의 삶을 온전히 거두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요즘 사랑을 고백하는 이벤트가 많이들 벌어지고 있죠? 남녀 간의 사랑에 빠졌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거, 뒤돌자마자 보고 싶은 거, 눈 깜짝이는 그 순간에도 너무 보고 싶어하는 그것이 바로 사랑 아닐까요? 이런 면에서 이 남녀 간의 사랑은 무작위로 뽑은 무작위 랭킹쇼와 많이 닮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보다도 더 먼저 봐야 하는 무작위 랭킹쇼 쌤쌤5 오늘도 이슈 중에 이슈들로 꾸며봤는데요. 2009년 대학 새내기가 되는 스타들로부터 또 연예인들의 빌딩 테크까지 다양한 소식들 준비했습니다. 혜선이가 뽑은 무작정 필고진 무작위 랭킹 쌤쌤5 지금부터 함께 감상하시죠. 첫 번째 무작위 랭킹 92년 난 알아요로 가요계의 신화가 된 우리의 대장 서태지. 그런 그가 최고가 빌딩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 대장으로 다시 한번 거듭났다. 강남구 노현동의 한 빌딩, 일명 서태지 빌딩이라고 불리는 이 건물은 가격만 무려 195억!
서태지 이외에도 고소영 씨도 강남의 103억대의 빌딩을 소유해 주시고요. 그 뒤를 이어 신동엽 씨도 72억대의 빌딩을 소유하고 계시네요. 와우, 심지어 B는 최근 자신의 건물에 카페를 차리기도 했었죠. 근데 땅값, 빌딩값은 인기만큼 오르는 거니까 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쯤이면 IMF 터지고 나라 살리기로 기부한 금덩어리들 좀 아깝다고 생각하는 분들 참 많을 것 같네요. 두 번째 무작위 랭킹, 금값 폭등. 금 살까 말까? 글쎄, 금값 내릴 거라고 하셨던 분들 누구시냐고요? 지금 금 한돈이 20만 원이나 돌파했다고요. 제가 왜 이렇게 화를 내냐고요? 작년에 급전이 필요해서 휴대폰에 붙어있던 금대지를 팔았거든요. 그땐 금한돈 10만 원이었는데 지금 2배라고 하네요. 아이고 내 돼지. 어떤 가게에서 말하기는 20년 전 시세 3만 원일 때 100돈짜리 금부치를 300만 원에 팔았다는데요. 요즘 그 금부치를 다시 팔면 1000만 원이 넘는 차익이 생긴다고 하니 야, 그야말로 금값, 아니 이러다 다이아몬드 값 되겠어요. 3월 교정에는 파릇파릇 새싹이 돋고요. 또 재학생들의 눈을 즐겁게 하는 상큼한 새내기들이 교내에 입성을 하게 되죠. 무작위 랭킹 세 번째, 2009 공구 학번 상큼이들은 과연 누구? 상큼하다 상큼해. 먼저 수시 합격으로 경희대 연영과에 입성한 FT 아일랜드의 이홍기 군, 또한 그와 함께 동문이 된 거침없이 하이킥 달려라 해미의 나 해미양. 홍기 군과 동문이라니 정말 부럽네요. 2008년 최고의 아이콘 빅뱅과 원더걸스, 소녀시대 멤버들도 올해 대학 새내기가 되는데요. 경희대 포스트모던 음악과의 대성군과 지드래곤이, 동국대 연영과의 선혜양과 윤하양이, 중앙대 연영과에는 수영양이 올해 입학을 한다고 하네요. 참, 국민요정 김연아 양도 고려대에 입학을 한다죠? 올해 각 대학들은 캠퍼스 낭만도 낭만이지만 아이돌 스타 찾아보기에도 쏠쏠한 재미가 있을 전망이네요. 무작위 랭킹 4위, 화려하게만 보이는 연예인들의 생활이 거품이라는 것은 이미 많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일. 인생지사 별의별 일 다 겪으며 톱스타 자리까지 오르게 된 수많은 연예인들. 그 한많은 인생과 그 속에 성공의 싹을 보았다는 인생 노하우들이 책으로 줄줄이 나오고 있으니 최근 나온 빅뱅의 자기계발서는 앨범보다 더 잘 팔린다고 하죠. 이 소식에 양현석 사장님도 깜짝 놀랐다고 하네요. 이외에도 지난해 타블로, 현영, 홍석천, 조혜련, 신현준, 김래원, 배두나, 션, 정혜영 부부 등 수많은 연예인들이 책을 냈는데요. 최고의 판매 부수를 기록한 책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현영 씨의 재테크 다이어리라고 하네요. 연예인 책 출판에도 경제 불황의 그림자가 있긴 합니다만 국민 여러분들, 통장만 수십 개라는 그녀의 돈 관리 노하우가 그렇게도 궁금했나요? 여러분 항상 행복하시고요. 사랑해요. 무작위 랭킹 5위! 요즘 많은 연예인들이 뮤지컬계로 입성 중인데요. 이에 따라 많은 팬들이 연예인이 출연한 뮤지컬을 보러 가기 위해 공연장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인공인 연예인 보러 간 공연장에서 도리어 조연에게 눈길을 파는 팬들이 늘고 있다는데요. 아니, 보는 것만으로도 황송할 연예인을 제쳐두고 조연만 본다고요? 이유를 알아보니 노래 실력, 춤 실력, 월등히 앞서 나가는 조연 배우 앞에 뮤지컬 새내기 연예인들이 그 빛을 잃고 말았다는데요. 실력에서 앞선 조연들은 공연 초반부터 주연 배우보다 훨씬 많은 박수갈채를 받는다고 합니다. 어머, 이를 어쩌나, 제가 왜 이렇게 부끄럽죠? 어쨌든 실력으로 거듭난 조연 배우들, 앞으로 멋진 무대 많이 보여주세요. 올봄 패션계가 주목하는 핫트렌드의 색상, 어떤 색상인지 궁금하시죠? 바로 노란색입니다. 이 노란색은요, 낙천적이고 경쾌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색인데요. 강한 의지와 투지, 그리고 끈기를 표현할 때 많이 쓰이죠.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노란색 옷을 입고 희망을 찾자는 노력으로 보이는데요. 올봄 이런 핫트렌드의 색상으로 시크한 스타일 연출하셔서 일상을 탈출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 시간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서운해하지 마세요. 저희 핫트렌드는 앞으로도 쭉 계속됩니다. 다음 주 주제도 궁금하시죠? 아직은 비밀입니다.